우리나라의 화장실이 무료이고 심지어 시설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보고 해외여행자들이 놀라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 같은 경험으로 한국에 감동받은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한국의 한 공중화장실. 한 외국인 여성이 변기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주변 사람들은 어디 아프냐며 구급차라도 불러줄지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그 여성은 그런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는 더 큰 목소리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사실은 프랑스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살아왔어요. 저는 해외 주재원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에서 살았는데요. 최근에 살았던 한국에 대한 경험이 너무 인상 깊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쪽으로 주재원을 많이 다니셨답니다. 처음에 제가 오래 지냈던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제가 12살쯤에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와 함께 가서 살았지요. 사실 저는 아버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따뜻하고 의지할 만한 보호자라는 느낌보다는 피하고 싶고 두려운 존재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 해외로 파견을 나간다고 하셨을 때 저는 따라가지 않고 싶었어요. 엄마와 둘이 살고 싶었죠.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혼자 가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우리도 같이 가야 하냐는 뉘앙스를 내비치기만 해도 아버지의 눈빛은 분노로 물들었죠. 폭력적이고 무서운 아버지의 뜻을 저희는 절대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중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적응해야 했죠. 저는 처음에는 중국어도 모르고 저와 생김새도 너무 다른 친구들과 지내야 하고 저를 신기하게 구경하듯 쳐다보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중국어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적응하며 지냈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회사 근처에 살게 되어 중국의 수도가 아닌 약간 외곽지의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낡은 교실이나 한반에 많은 친구들은 그럭저럭 적응하며 지냈지만 제가 정말 충격 먹었고 적응이 안 되었던 건 중국의 화장실이었어요. 중국 학교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도 없고 칸막이도 없었어요. 심지어 변기도 보이지 않았죠. 그냥 바닥에 구멍만 뚫려 있을 뿐이었어요. 구멍이 한 10개쯤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너무 놀래서 소변이 마려운 것을 참고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가 싶어 쉬는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 화장실을 갔고 역시나 제가 본 곳이 화장실이 맞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충격을 받았죠. 문도 없고 칸막이도 없는 그곳에서 그 뚫려있는 구멍 위에 친구들이 앉아 바지를 내리고 보리를 보는 것이었어요. 제 눈앞에는 친구들의 엉덩이 10개가 보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날 결국 화장실을 종일 참다가 집에 가서 해결했어요. 그런 생활이 며칠 되자 결국 탈이 났죠. 방광염에 걸린 것이었어요. 엄마는 왜 중국에 오자마자 방광염이 걸렸을까 하며 의아해했고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화장실을 못 가고 참아서 그런 것 같다고 실토했어요. 저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무서운 눈빛으로 그런 것에도 적응 못하면 어떡할 거냐며 앞으로 여기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바보처럼 지낼 거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죠. 저는 그 말을 들은 후 마음을 굳게 먹고 학교에 가서 할 수 없이 그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최대한 친구들이 없을 때 재빠르게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놀려댔죠. 어느 날은 너무 서러워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자 놀림은 잦아들었고 저도 한두 번 하다 보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정말로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절대 못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끄러워서 다 쓰지는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종종 맞으며 컸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날은 더욱 신나게 저와 엄마를 때리셨어요. 지옥 같은 집에서도 견디고 사는데 엉덩이 내놓고 소변 보는 거 하나 못하겠나 싶어.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죠. 엄마와 시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술을 거나하게 마신 아버지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저는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중국에서도 길거리에서 아빠에게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가 싶어 정말 두려웠죠. 제가 살던 곳은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다 알 정도의 마을이었어서 정말 저의 이런 가정사가 알려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한번 본 후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저희를 다 아는 동네 상점 주인들과 마을 사람이 몇몇 있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죠. 아버지가 저희를 발견하고 메를린 이라고 부르자마자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닥치는 것을 알았지만 최소한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치는 제 등 뒤에서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야, 이것들아. 이리 안 와? 그 소리와 함께 들리는 아버지는 달리는 발소리는 끔찍하게도 무서웠어요. 그러다 공중화장실이 눈에 보여서 저는 아버지가 절대 못 쫓아올 곳. 바로 여자 화장실로 숨어들었어요. 엄마는 중국의 야외 화장실들을 가보고 진저리치며 절대 밖에서는 화장실을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엄마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저와 엄마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아빠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저와 엄마를 무섭게 부르며 앞을 지키고 섰어요. 저와 엄마는 몸을 벌벌 떨며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화장실 구석에 웅크려 있었어요. 그때는 화장실이 더러운지 찌린내가 진동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물론 정말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곳이라도 괜찮다. 나와 엄마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곳도 좋아. 이런 마음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는 벽에 기대 잠드셨고 저는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어요. 예전에 방 안에 숨었다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가 아빠에게 머리채가 잡혀 맞은 일이 있었기에 저는 정말로 조심했죠. 초저녁이었던 밖이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어디로 간 건지 안 보였어요. 저는 이런 제 현실이 너무 비참하여 엄마가 깨기를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자 저와 엄마는 집으로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다음날 아빠가 출근하고 난 시간까지 밖에서 노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길에서 퇴근하시는 아빠를 만나면 저와 엄마는 여자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어떤 정신적인 강박증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바로 화장실을 가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갔고 너무도 잘 이용했어요. 처음에 왜 울면서 가기 싫어했는지는 까맣게 잊을 정도로요. 우리 가족은 중국에서 4년간 있다가 다음으로 인도에서 살게 되었어요. 인도의 화장실도 중국 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요. 저는 인도의 화장실에 갔을 때 들어서자마자 여러 개의 엉덩이가 보였지만 이제 아무렇지 않았어요. 인도의 화장실은 심지어 소변이 모여서 경사진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구조였어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마다 지린내가 진동을 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냄새를 맡으면 안정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버지가 더 이상 나라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기 직전에 살게 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년밖에 살지 못했는데요. 저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더 있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뭐에 충격받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파견 가는 나라들은 다 후진국이었기에 저는 한국을 오면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지나고 보니 마지막 파견국을 한국으로 해준 건 아버지의 오랜 주재원 생활에 대한 마지막 혜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잘도 회사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가정학대범인 생활을 숨기고 돈은 잘 벌어오셨어요. 엄마가 저의 양육을 핑계로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 이유죠. 어찌됐건 한국에 와서 처음 집 밖에 화장실을 갔는데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더 나가서 화장실 표지를 확인했어요. 저는 제가 한국어를 몰라서 잘못 찾아간 줄 알았어요. 제가 들어선 한국의 화장실이라는 곳은 입구부터 무슨 호텔 로비 같았어요. 세면대와 거울, 파우더룸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나가서 화장실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온 저는 그때부터 한국 화장실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빼곡한 칸막이들이 있더군요. 화장실의 입구에도 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칸막이에 문이 다 달려 있었어요. 심지어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불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안정을 취하던 저는 한국의 화장실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나는 한국에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런 광경 속에서 쉴 수 있는 건가 싶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혹시 여기 화장실만 특별히 뛰어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게 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가게나 식당의 화장실, 학교 화장실, 공항 화장실 등. 저는 정말로 한국의 화장실의 청결함과 수준이 넋이 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지린내와 더러운 바닥에 웅크려 울고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같은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었어요. 저는 종종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한국의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도 보고 변기 위에 앉아 있다가 나오곤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엄마를 보호하려다 제가 더 크게 맞은 날, 저는 집 근처 큰 마트 화장실에 들어가 깨끗한 변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 덕에 아무도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건 몰랐을 거예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더니 주위 따뜻한 한국인들이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잘하는 한국말로 괜찮아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하고 칸막이 문을 허겁지겁 닫았습니다. 그 후 저는 불안할 때마다 계속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방법,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요. 그러면서 저의 불안증도 많이 호전이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깨끗하고 향이 나는 한국의 화장실에 웅크려 앉아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어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2년간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화장실도 한국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좋은 나라인지 화장실 하나로부터도 느꼈어요. 그것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은 이점이 있는 나라죠. 저는 이제 성인이 되어 집에서 독립을 했어요.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자 저를 독립시킨 후 아버지와 갈라서셨어요. 물론 아버지와 이혼할 때 정말 말로 다 못할 큰 목숨의 위협을 느끼셨지만 결국 저희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사는 곳을 모르게 떠나왔는데 앞으로도 안전하게 살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품이 있는 것만 같은 한국. 그 한국에 대해 감사하며 저의 아픈 과거사도 한번 써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그녀의 과거를 어루만져주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립니다. 한국에 와서 마음의 치유를 얻고 돌아갔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소개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